자,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 댓글을 보시면 저희가 그 게시판에 댓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댓글이 하나, 둘, 셋, 넷 에서 지금 카운트 1번 댓글이 이렇게 보이고 있으신데요. 1번 댓글. 근데 댓글을 등록을 막 더 하세요. 더 해가지고 이제 댓글이 10개가 넘어가면 이제 1번 댓글이 지금 하나, 둘, 셋, 28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딱 10개네요. 10개라서 1번이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등록을 하면 이제 1번이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페인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보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거 되고요.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 댓글이 10개인데 되게 많아 보이네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예. 되게 많아 보여요. 이렇게 줄을 크게 내서 그런가? 크게 해서 그런지 데이터가 점점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고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잘 썼는데, 이제 여기 홍길동 댓글 번호 이건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썼고요. 썼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전 페이지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네이션을 만드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 만드셔야 되냐면 이제 댓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list.jsp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다 끝나면 이제 데이터 표시가 다 끝나면 여기 있습니다. 끝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댓글을 좀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코드로 막 짜시면 되긴 하는데,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붙여서 태그 라이브러리 붙이셔가지고요. 여기에 프리픽스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 nav 내비게이션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태그 디렉토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태그스 이렇게 나오시죠. 얘를 쓰려면 마찬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nav 라고 쓰시고, 여기 밑에 if 문장 붙이고 나서 여기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포이치문으로 막 만들어서 패널을 다 만드시고, 여기다가 꺽쇠 표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거기 이제 div 한 개 더 만들고요. div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div 한 개 더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네이션에 이렇게 쓰시고, 리스트 URI는 지금 보던 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view.do입니다. 얘가 호출을 해서 돌아오는 데는 view.do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view.do이고요. 지금 보셔야 될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가 그냥 넘어가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view.do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해서 넘겨야 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존재해서 사용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 쿼리를 그대로 한번 붙여가지고 다시 보는 걸로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따라 붙어버리던데, 이거 쓰기 위해서. 나오긴 나오는데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얘네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는 리퀘스트에 담겨서 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리퀘스트에 담겨서 와가지고 저희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찍히셔서 써야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그렇게 안 오시면 쉽지 않습니다. 찾으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하시고요. 쿼리 부분도 넘겼는데, 자, 저희가 이제 요거 지금 버전이 대대적인 수술을 할 거고요. 5.0 지금 작성일은 2023년 오늘 작성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은 딱 맞았어요. 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뭘로 했냐면 이제 쿼리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면 쿼리가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 쿼리 데이터가 있는 경우 저희가 이걸 뭘로 쓸 거냐면 이제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한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크리즈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대신 INC 이꼬르 1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바꾸냐면 그 INC 이꼬르 0으로 바꿔요. 0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쓸 거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페이지가 있는 경우 페이지 오브젝트를 쓸 때에 이게 그 페이지 쪽에 지금 댓글 여기 있는 게 댓글 일반 게시판의 정보로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페이지 오브젝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페이지 오브젝트는 댓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돼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 일반 게시판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정보가 되는데 그 리플라이에서 쓸 때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리플라이 오브젝트로 써서 이제 정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URI 여기 호출하는 URI에 해당되는 것은 리스트 URI 호출하는 것은 그 리스트.2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뷰.2로 호출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호출이 되셔야 돼요. 저희가 쓰셔야 되고요. 여기 리스트에 호출하는 URI를 이렇게 쓰시는데 그때 이제 쓰셔서 사용하시는 거는 뷰.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뷰 게시판에 보드 뷰.2가 되는데 뷰.2로 이제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의 이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보드 위치예요. 그러니까 뷰.2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URI는 뷰.2를 호출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여기 list.jsp 한번 보시면 그 URL을 뷰.2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고 있다. 아시겠죠? 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증거로 열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얘를 담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을 거니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주세요. 이대로 담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어디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 이게 보고 있는 게 뷰에 해당되는 거죠. 보드 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 컨트롤러에서 얘를 리플라이 담고 있습니다. 보드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여기서 짜서 이제 쓰기 위해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부분을 이렇게 더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오브젝트 부분이 이제 뷰에 가보시면 여기 리스트에서는 페이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게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뷰에 가보시면 여기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써놨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아야 되는구나.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담아주면 이제 처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받을 때 무슨 페이지 오브젝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좀 담아달라.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개 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바뀌면 좀 그래서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담아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페이지 오브젝트 대신에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list.jsp에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다?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데이터다. 되시겠죠?
데이터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자, 내용이 지금 많아져 가지고요. 짜기가 좀 귀찮긴 한데,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로 나왔을 때가 페이지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앵커 태그 붙일 때에 어떻게 붙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if 문장 쓰시고요. if,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n 붙여주시고요. 쿼리가 있는 경우, 쿼리가 없는 경우, empty 쿼리, 이렇게 쿼리라고 하는 게 없는 경우입니다. empty 쿼리. 쿼리가 어딨냐면, 이제 어트리뷰트로 저희가 쿼리를 받아요. 여기 있죠, 여기. 네임이 쿼리입니다. 얘입니다, 얘. 쿼리가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쿼리가 안 들어오면 이게 맞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 게시판에 사용되는 페이지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처리입니다. 일반 게시판 페이지 처리. 쿼리가 없으니까 쿼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맨 뒤에 쿼리 빼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거 좀 빼주세요. 요거 이제 사실은 붙여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신데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맨 첫 페이지 이동인데 요것도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 얘는 쿼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는 쿼리가 없는 경우, 얘는 쿼리가 없는 경우. 쿼리가 없으면 일반 게시판 페이지 처리고요. 있는 경우는 이제 댓글 처리입니다. 얘가 쓸 때는 댓글 처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댓글 페이지 처리에 해당이 된다. 자,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 오브젝트가 1이고, 여기 그냥 안에다가, 여기 if 문장 안에다가 쓸 거 그랬네. if 문장을 더 만들어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1보다 크다. 이 경우에 여기 앵커 태그를 만드는데,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다 n 붙여서 느낌표 empty 쿼리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게 구분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리스트 URL에 붙여라 그러면 view.do가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정보가 쿼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쓰시는데 달러 쓰시고요. 여기 달러 중괄호 열고 쿼리 쓰시면 이제 쿼리가 붙습니다. 여기에 쿼리가 붙어서 요 쿼리는 페이지에 쿼리가 있는 경우인데 요거는 댓글 페이지 처리를 요거는 댓글 페이지 처리 포함이라고 써야 되겠죠. 포함으로 하고 포함 이렇게 했는데 댓글 페이지 정보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예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페이지 정보는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는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는 이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일반 게시판은 쿼리에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쿼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는 쿼리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쿼리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는 일반 게시판 정보를 붙였다 이런 얘기가 동일하세요. 그리고 n 쓰시고요. 쓰시면 이제 댓글에 대한 페이지 정보를 쓰셔야 되겠죠. 댓글에 대한 페이지 정보는 저희가 리플라이 페이지입니다. 리플라이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리플라이 페이지로 1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 퍼 페이지 넘으면 이제 받은 거 페이지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게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니까 거기는 페이지는 넘기시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필요 없죠. 검색 안 합니다. 검색 없으시고요. 쿼리 되어 있는 거 필요 없으시고요. 그럼 이렇게 잘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댓글의 1페이지입니다. 댓글이 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 URL 붙이고 쿼리 붙이고 이게 이제 페이지 정보고요. 댓글은 1페이지, 댓글 페이지가 1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댓글 퍼 페이지 넘버는 넘어오는 거 그대로 붙여서 넘기게 되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동일하세요. 나머지 동일하시고요. 그래서 그 if 문장에서 이제 페이지 정보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가 1보다 큰 경우, 이거 1보다 큰 경우는 얘는 이제 일반 페이지일 때의 처리고요. 여기는 일반 게시판에 페이지 처리할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댓글 페이지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댓글 페이지 그 정보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붙일 때 리플라이 페이지 1,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맨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라이 페이지는 1이 되고요. 리플라이 퍼 페이지 넘이 이쪽에 퍼 페이지 넘, 페이지 오브젝트 퍼 페이지 넘을 받아다가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 댓글입니다. 댓글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반 게시판은 쿼리 안에 있으니까 쿼리를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게시판은 URL이 다 넘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1인 경우에는 이제 링크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노 무브 걸려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링크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돼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페이지가 1보다 큰 경우는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 이전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앵커 태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요 부분만 바꾸면 되네요. 요 부분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여기도 그 위에 거 보시면 여기 앵커 태그 부분 중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i 태그부터 슬래시 요까지는 이제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얘를 보일 거냐 말 거냐 이러는데, 태그가 이렇게 쌍으로 안 돼 있으면 또 오류가 경고가 나기 때문에 껄끄러워서 그냥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걸로 이제 그냥 진행하시죠. 그 밑에 1보다 크면 이전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쿼리가 있으면 이 댓글 페이지가 되고요. 쿼리가 없으면 이제 일반 게시판 페이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 자체가 쿼리가 있으면 일반 페이지가 되고요. 쿼리가 있으면 리플라이 페이지가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앵커 태그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복수한개 하시고, if 문장 cf 한 개 더 붙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cf를 한 개 더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실 건데요. 여기다가 큰 경우인데 if 테스트에서 달러 쓰시고요. 쿼리가 있다 없다 empty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쿼리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앵커 태그를 두 번 복사해 주셔서 이렇게 슬래시 if, 여기도 슬래시 f 치시고, 예, 이렇게 물음표 왜 나왔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뭐가 잘린 것 같은데? 예, 컨트롤 G를 한번 다시 눌러서 뭐가 사라졌나 한번 볼게요. 얘는 맞고, 뭐도 없으니까 얘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앵커 태그를 이렇게 써놨는데, cf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할 거거든요. 그 cf/cf, 요거는 위에 있는 게 쿼리가 없는 경우, 밑에 있는 게 쿼리가 있는 경우. 쿼리가 없으면 뒤에다 쿼리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쿼리 맨 뒤에 붙여놓은 쿼리는 지우겠습니다. 쿼리가 없는 경우죠. 얘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CF 테스트 해가지고 한 개 더 붙여주시고 탭으로 이렇게 CF 약간 슬래시를 써야 되는데 슬래시를 안 쓰고 물음표를 썼네요 제가. 이 경우에는 테스트인데 쿼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empty 없다 쿼리가 없다. 쿼리가 없는 경우 쿼리가 없으면 요게 이제 그 이쪽에 쿼리가 뒤에 안 붙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쿼리가 없는 경우에는 주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페이지 그룹의 1페이지 전이니까 페이지 empty 앵커 태그가 붙어 있는데 페이지 쿼리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일반 게시판 쿼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쿼리가 없는 경우 페이지 오브젝트는 어디 페이지 오브젝트예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일반 게시판에 페이지 오브젝트는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입니다. 페이지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쿼리는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쿼리가 있는 경우는 느낌표 한 개 붙여주면 됩니다. empty 앞에다가 붙여주면 있는 경우가 이제 되시고 앵커 태그를 붙일 때입니다. 슬래시 붙여주시고 여기는 이제 쿼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쿼리가 있는 경우 쿼리가 있는 경우 페이지 오브젝트는 댓글의 페이지 정보가 됩니다. 페이지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댓글 페이지 정보가 되고요. 쿼리 페이지 그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일반 게시판 제가 일반 게시판이라고 썼는데 일반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게시판류 그 공지사항 그 리스트라든지 이럴 때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 처리 안 할 때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이제 정보는 페이지 정보는 어디 있죠? 정보가 어디 있어요?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 쿼리에 있죠, 쿼리. 있으시니까 URL 뒤에다가 URL 물음표 다음에 쿼리를 바로 붙여요. 달러 페이지 정보를 넘깁니다. 이거 이제 쿼리 이렇게 붙이시면 페이지 정보가 쿼리가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정보는 쿼리 안에 있습니다. 쿼리 이렇게 붙여주시고 쓰시고요. 그 다음 뭘 붙이라고요? 그 다음에 뭘 붙여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정보 붙이시고요. 이게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게 리플라이 여기 댓글 정보라고요. 아시겠죠? 댓글에 해당되는 거니까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타트 페이지 -1 해가지고 바로 전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리플라이 퍼 페이지 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넘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그 안에 이꼬로 쓰시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퍼 페이지 넘이 요거 되고요. 검색은 없으니까 지웁니다. 뒤에 있는 검색이라든지 쿼리 붙여놓은 거 다 싹 다 지웁니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게시판 뒤에 댓글에 대한 정보를 붙여서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넘겨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툴팁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거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앵커 태그 붙인 데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붙어 있는 경우와 페이지 오브젝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쿼리가 있는 경우와 쿼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앵커 태그 찾으세요. 앵커 태그 여기는 없고요. 요거는 노 무브입니다. 앵커 태그 없는 거고요. 앵커 태그 여기 있죠? 앵커 태그 뒤에 쿼리 붙여야지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앵커 태그 이 부분 안에 그 여기 앵커 태그 있는 거를 두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준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구분해야 되는 거죠. CF 해가지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더블 클릭해야겠습니다. 쿼리가 있는 경우 쿼리가 없는 경우 쿼리가 없으면 이겁니다. 일반 게시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두 개를 복사할 거 그랬어요. 두 개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없는 경우는
쿼리가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1번 게시판에 페이지 오브젝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태그 복사, 여기네요. 여기 앵커 태그 붙여놓고 되시니까 붙여넣기 이렇게 되시고요. 앵커 태그 끝나는 데다가 여기다가 슬래시 붙여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반 게시판에 정보가 되게 되고요. 쿼리가 있는 경우 not empty, 쿼리가 있으면 이제 그 쿼리가 있는 경우는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댓글 페이지 오브젝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가 정보가 됩니다. 일반 게시판에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 이거 슬래시 붙여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 쿼리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하시면 되고, 맨 끝에 쿼리 붙여놓은 거는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쿼리가 없으면, 그리고 요거 쿼리 붙일 때 n 붙여야 되는데 n을 안 붙여가지고, 자, 쿼리가 있으면 not empty입니다. 쿼리가 있으면 페이지 오브젝트는 댓글 정보가 되고요. 쿼리는 일반 게시판 정보가 됩니다. 일반 게시판 정보를 뒤에다 바로 붙이셔야 돼요.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쿼리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로 바꿔야 되겠죠. 리플라이 페이지로 바꿔줍니다. 페이지는 CNT로 가는데 여기 포문에서 CNT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CNT. 이건 이제 이렇게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각 페이지별로 전부 다 포문 돌려가지고 쓰는 거니까, per 페이지 넘도 마찬가지 리플라이 per 페이지 넘이라고 고쳐주세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 그 다음에 키하고 워드는 없습니다. n 쓰시고 키워드 워드 쿼리는 싹 지운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되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거고요. 이동됐을 때 이제 CNT로 해서 폼을 돌렸기 때문에 CNT로 해서 각각의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갈 때 사용되고요. 현재는 1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댓글을 무지하게 많이 달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런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가 거의 10개씩 보이게 하니까 10 곱하기 한 100개 이상은 달아야 되는데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다루셔야 되고요. 그 또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앵커 태그가 나오는 데마다 똑같이 저렇게 empty,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 앵커 태그 나왔죠? 앵커 태그 나왔으니까 이거 앵커 태그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복사해서, 없으면 이제 일반 게시판에 이제 페이지 정보가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정보가 되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가 됩니다. 쿼리가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앵커 태그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데마다 전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물론 더 쉽게도 코딩을 짤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짜시면 이걸 구조를 확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드시니까, empty 쿼리가 없어요. 쿼리가 없으니까 이쪽에 그 맨 뒤에 붙어 있는 쿼리는 지워주시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쿼리를 앞에다 붙이고 그 뒤에 있는 곳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쓰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쿼리가 empty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페인 처리가 되는 거죠. 물음표 다음에 달러 중괄호 열고 쿼리를 여기다 붙여주고요. 붙여주고 쓰신 다음에 여기가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거죠. 리플라이 페이지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쓰시고요. 되시겠죠? 작성하시고 페이지 정보가 리플라이 페이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per 페이지 넘버로 붙여 있는 게 리플라이 per 페이지 넘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은 없으니까 뒤로 이제 싹 지워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앵커 태그 있는 거 맨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래서 앵커 태그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부르기 때문에 요거 있고, 요거를 또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앵커 태그 쿼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바꿔주세요. 쿼리가 empty 비어 있으면 페이지 정보는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맨 뒤에 앵커 태그 붙어 있는 거, 앵커 태그 붙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복사해서 거 앞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쿼리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쿼리가 있으면 이제 쿼리는 리플라이 쿼리가 해당이 되고요. 댓글에 해당되는 게 쿼리가 됩니다. 물론 상품 게시판 검색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합니다. 쿼리가 이제 다른 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CF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쿼리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 쿼리를 붙이나마나 이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쿼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없으면 뒤에 붙이는 걸 맞고요. 그 있다는 얘기는 이제 쿼리가 페이지 정보가 되고 돼 있으니까 여기 URI 뒤에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쿼리를 여기다가 붙이게 만드셔야 되고요. 쿼리 and 쓰시고요. and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플라이 퍼 페이지 넘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고요. 그 퍼 페이지 넘은 안 붙일 것 같긴 한데 키워드 싹 지우고 쿼리까지 싹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서 넘기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 고쳤어요. 예. 나머지 논으로 보고요. 자, 클릭을 한번 해요. 클릭을 한번 하면 이제 그 여기 페이지 말고 그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거 클릭을 했어요. 그럼 리플라이 페이지 버튼이 여기 생기겠죠. 여기 전부 다 생겨서 전체가 또 쿼리가 되는 거죠. 전체가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게 쿼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전체 쿼리가 되고 그 뒤에 또 이제 이렇게 이게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그 리플라이 페이지가 맨 처음엔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해서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얘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이제 할게요. 이렇게 리플라이 페이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를 계속 클릭을 할 때마다 리플라이 페이지가 계속 붙으니까 계속 붙어서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가 그 쿼리 정보는 쿼리 정보의 컨트롤러에서 그 리플라이 페이지 위치 앞까지만 저장해서 보내는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뭐 이 정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댓글 정보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일반 게시판 정보가 되고요. 일반 게시판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쿼리는 이게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입니다. 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가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제 요게 그 쿼리가 없으면 요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일반 게시판 페이지 정보가 됩니다. 만약에 쿼리가 있으면 요거는 일반 게시판 정보가 되면서 쿼리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정보가 된다. 이렇게 써놨죠? 페이지 쿼리 있으면 없으면 쿼리 정보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쿼리 정보가 있으면 써놔야 되겠네요. 쿼리 쿼리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오면 쿼리는 페이지 정보가 됩니다. 지금 쿼리는 페이지 정보 그 페이지 오브젝트는 정보가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리플라이
댓글 정보가 되는 거죠. 댓글의 페이지 정보, 댓글 페이지 정보가 된다. 이렇게 코딩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정의를 해놓고.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고 그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 코드는 또 달라요. 상품 코드 검색은 또 달라가지고, 예, 죄송해요. 상품 코드는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 들으시면 정말 올라.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가르쳐 드리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쓰시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해놓은 거라서.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처리하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